네, 안녕하세요. 다음교육 수학 강사 오지호입니다. 제가 앞서서를 들어선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수학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들으셨을 테니까 사실 좀 짧게 좀 간략하게 전달 드리는 게 목표라서 지금 아마도 좀 더 뒤에 게 아마 목표시지 않으실까 싶거든요. 네,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다원교육에서 계속 수업을 해오고 있는 강사고, 혹시 자녀분들 중에 보인고 학생이 있으시다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일단 싶고요. 일단 이 수학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얘기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, 이게 이제 메가스터디에 나온 이번 오답률이에요. 보시면 알죠? 미적 기준이고 2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답률이 95% 이렇게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30, 28, 29, 14 이 순으로 가는데, 아시다시피 이제 22번 이후부터가 이제 미적입니다. 그런데 오답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데, 저는 사실 이 전체 오답률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. 자, 이게 만점에서 1등급 사이 학생들 사이의 오답률인데, 보시면은 22번 여전히 높아요. 근데 만점에서 1등급 사이면 당연히 몇 개 안 틀렸겠죠, 이 친구들이. 근데 그 1등급 중에서도 22번은 많이 틀렸는데, 그 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이제 28번을 엄청나게 틀렸다는 거예요. 그 뒤에 문제들 잠깐 보면은 이게 이번에 미적 28번이었고 차례대로 29, 30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확 달라진 게 뭐냐면은 언론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번에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수능으로 갈 때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약간 에코가 있네요. 어떤 의미에서 같았던 적이 없냐면, 이제 처음에 6월 와서는 약간 뭔가 실험적인 게 시도가 됐는데 근데 이거 나름 참신하다 라고 했는데,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서 9월에 가서 이제 굉장히 쉬워졌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땠었냐면,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. 그때 재수생이나 그러니까 아직 졸업 안 한 현재 고3이나 다 마찬가지였던 게, 특히 재종반에서 이제 고3 그 9월 이후에는 이제 시즌2예요. 파이널 시즌2.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는 미리 만들어둔 모의고사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전에 거에 맞춰서 어렵게 나왔으면, 한 3회차부터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었어요. 어디서나.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, 이제 수학은 이렇게 쉽게 나올 거니까 나는 지금 국어 혹은 탐구에서 약한 거를 좀 더 잡아야 된다,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었고, 또 이제 몇 친구들 이제 수능 끝나고 이런 친구를 만나 보면은, 이때 저는 확실하게 조금 다른 과목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. 수학이 이렇게 나오면 100점 맞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. 물론 항상 얘기했죠. 이게 9월에서 수능 갈 때 거의 그대로 기조가 유지됐던 적이 잘 없고, 아무리 언론에서 이래도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다. 물론 저도 머릿속으로는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했어요. 올해는 뭔가 조금 달랐거든요, 얘기했던 게. 근데 그 일말의 가능성을 얘기했던 게 수능에서 현실로 이루어졌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, 제가 작년에도 이 미적분 설명회로 올라갔을 때 사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처음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, 그전 3년간 미적분이 너무 뻔하게 나왔었어요. 연속 3년 동안 30번 제일 어려웠고, 그 30번 합성함수 문제였고, 아니 이번에도 합성함수야,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, 그래서 약간 조금 뻔한 게 나오고 있다. 근데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까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번에 다 틀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, 이 1등급 받은 친구들이 틀린 게 탑4에서 결국 3개가 이제 미적이죠. 그리고 이제 확통이랑 미적이랑 1컷 차이도 굉장히 심한데,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 미적 때문인 거거든요. 공통 문제까지 보다는. 그러면 이제 그 28, 29, 30 있으면, 원래 또 전통적으로 올해 전까지만 해도 30번이 가장 어렵고 22번이 가장 어렵고 28번 객관식 마지막 이어봤자, 선택 객관식 마지막 이어봤자 조금 어렵지 그나마 할만하고 이런 식이었는데, 이제 갑자기 28번이 좀 제일 어려운 걸로 바뀌었습니다.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? 1등급 오답률을 제외하고 일단 그냥 전체 오답률을 봐도 정답은 오답률이 85%라는 객관식이거든요. 그만큼 정말 많이 틀렸다는 거고, 이 객관식이 1등급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60% 가까이 틀렸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전형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조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럴 수도 있는데,
이제는 미적에서 약간 좀 뻔하게 나온다는 그 틀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곧 뭐가 되냐면 현역한테는 조금 더 가혹한 얘기가 될 거예요. 그만큼 경험치가 아직 없는데 기출 분석부터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더 다양하게 온갖 상황들에 대한 연습을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뭐 나머지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2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애들 끝나고 많이 전화해봤어요. 옛날에 이제 배웠던 애들 막 재수하고 있던 애들 지금 고3 애들 전화해서 점수를 들었을 때 잘 본 친구들 얘긴데 이제 수학 100점은 뭐 어쨌든 좀 귀하긴 하고 이제 96점을 맞았다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이걸 틀렸어요. 22번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객관식 28번 이걸 틀렸었고 그리고 그때 대부분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제가 수능 당일날 찍어서 제 유튜브에 올리긴 했는데 이 함수 해석 자체를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여기서 그냥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이 피적분함수에 대한 식 자체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을 아예 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식이 정말 많았습니다. 29, 30은 사실은 조금 이거는 좀 뻔한 29는 사실 안 뻔한데 이거는 6평 때 이미 예측이 됐었어요.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급수에서 나올 수도 있다. 어려운 게 충분히 6월, 9월에서 그게 예측이 됐었고 순수 계산형 문제였고 30번은 드디어 합성함수가 이 자리에 안 나오긴 했는데 뭐 일종의 합성함수를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안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뻔한 유형의 문제였어요. 정적분해를 이루어진 함수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거 두 개조차도 심지어 오답률이 높죠. 이 두 개조차도. 나 앞에서 당황해서 여기 뒤에서 이제 시간 관리 이제 실패하고 또 애매하게 얽혀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쳇바퀴 돌다가 또 아까 22번 놓친 거 아쉬워서 22번도 굉장히 생소하게 나왔었거든요. 네, 이런 식이 됐었던 겁니다.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현역 기준으로 저는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제 현역 같은 경우는 이 절대적인 경험치 자체가 당연히 적어요. 이 전사고 중에서도 특이하게 이제 뭐 외대부고 이제 세화고 이런 학교들을 제외하고서는 미적분이 다 3학년 1학기에 보죠. 걔네들이 2학년 2학기에 보거든요. 걔네들이 아마 그 학교는. 네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비교적 경험치가 빠르고 정말 이제 그쪽 담당하는 선생님 통해서 들어보면 나중에 수능 미적분 결과가 꽤나 좋아요. 원래 애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빨리 접했거든요. 내신으로 한 바퀴 돌고 나야 그 전 과정이 한번 머릿속에 남아있고 더 심화해서 뭔가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. 이건 확실하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적인 경험치가 적습니다. 미적분에 대해서.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겨울에 정말 많이 해야 돼요. 당연히 미적 선택하는 경우 얘기 드리는 거고요.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신유형 대비를 해야 되냐 기출 분석을 해야 되냐 제가 VS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게 당연히 기출 분석이에요.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하는 거 대비를 해야겠지만 말 그대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거든요. 올해 평가 결국 수능에서 이게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차피 신유형이라 해봤자 기존에 있는 주제를 잘 풀어내야만 뭐가 나와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출 분석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결국 1번이랑 연결이 되거든요. 이게 늦게 시작한 학생 이거 자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여태까지 나왔던 양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 중에 중요한 문제들이 또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분석 자체에 대한 시간이 분명히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그만큼 시간 투자가 조금 되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해야 된다. 요거를 일단 말씀드리고요. EBS 연습은 어떻게? 뭐 EBS 이번에 반영률이 낮지 않은 편이었는데 근데 뭐 이거는 재수 현역 말할 거 없이 너무 당연하게 이제 나오는 대로 차례대로 수능 특강부터 수학까지 뭐 나오는 거 쭉쭉 풀어 나갈 거예요. 그리고 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푸는 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요거 다음 건 아니고 그 다음에서 원래 얘기를 드릴 건데 고3은 이제 어느 학교가 되는 간에 당연히 그 미적분 문제는 EBS 거 활용돼요. 1학년, 2학년 때는 뭐 전혀 아니더라도 특히 2학년 때는 수능 특강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요. 약간 특이하게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에 거의 예외 없이 EBS 문제들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결국 어차피 EBS를 푸는 게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곧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들 풀어보고 또 저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딱 그 당해에 나온 EBS만 말고 그 전에 나왔던 거 최근 것도 좀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. 근데 그게 또 학교 내신 문제들을 풀다 보면 또 연습이 돼요. 자연스럽게. 고3 문제 퀄리티는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. 인강이 생활하는데 너무 당연하긴 한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고2까지도 정말 많거든요. 이게 이제부터는 뭐 형강이 당연히 아이들 집중력이 훨씬 좋고 할 거지만은 애들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어딘가 있는데
현강 아니면 절대 안 돼요. 일단 사실 이거는 고1 때까지나 할 말이지 고3부터는 부족하면 그 부분만 찾아서 들어야지 현강 가서 나 이 부분 부족하니까 해줘 라고 해서 당연히 해줄 수가 없고 개인 강의가 아닌 이상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렇게 두 개 다 하는 거를 다 봤어요. 하나만 하기보다는 인강도 하면서 왜냐면 이제 또 질문 처리가 또 이게 막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사실. 그래서 현강에 가서 또 질문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주제도 보고 또 이해 안 갔던 거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제일 뭐 중요한 게 이거 같은데 좀 앞에랑 좀 상반되지 않냐 싶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과제가 많긴 많이 풀어야 되는데 또 과하면 안 되는 게 결국 수학만 잘해서 대학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밸런스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고3들이 보면 이제 고1, 2 때도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주마다 나온 숙제지만 뭐 이때부터 뭐 주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쭉 풀어 나가잖아요. 그래서 그 적당한 과제량의 양질의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거 그게 확실히 필요합니다. 적당하게 과제량이 좀 조절이 돼야 된다. 또 수학만 해서는 안 되니까. 이게 결과적으로 다 엮이게 되는데 신유형이란 어차피 기출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제작 문제들로 어떤 거를 연습시키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. 네,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좀 짧게 지나갈게요. 이제 시즌 1, 시즌 2, 시즌 3 이렇게 나눠서 갈 건데 겨울방학 시즌 1이고요. 네, 다 띄워둘게요.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주 1회 반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 공부했다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해요. 네, 당연히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또 알거든요. 무조건 까먹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내용 정리를 다시 가야 되고 기초부터 해서 응용까지 내용 정리를 가는데 이제 주 1회다 보니까 이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요거 하다 보면 이제 겨울방학 훅 가요.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출제 원리 발상 연습인데 계속 저는 사실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. 이거 냈을 때 뭔 생각하면서 냈겠냐. 여기서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겠냐. 당연히 사실은 이거 좀 수원수투부터 문제 보는 시간이 있어야 좀 가능한데 미적분 아직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물어보면 못 받아들이겠죠. 그래서 1회 이상 좀 한 친구들 대상으로 한 수업이고요. 뭐 이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거 부분 적용하는 걸 하되 마지막 거 얘기하는 거는 EBS 기출 둘 다 보는데 이 시즌에는 기출 정리 자체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다.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시즌 2 1학기 내신 저 여기 가는데 이때 기출 EBS 중에 이때부터는 EBS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갑니다. 그리고 수능 특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해랑 누적된 거 쭉 볼 거고 이제 3학년 내신 기출 문항들 이제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신까지 이렇게 신경 쓰게끔 하면서 가는 강의가 맞지만 대다수의 고3은 사실 난 정시 파이터다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냥 N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문제를 가려서 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학년 내신 기출 자체가 애초에 다 EBS 변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반드시 활용해서 오히려 이게 난이도가 더 높은 게 많아요 기출들보다. 이렇게 가고 이제 제작 문항 일부들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겠냐 이런 거 조금 연습시키고요. 이제 파이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즌 1 동안에 이제 미적분 내신해서 가지만 파이널 기간 이제 7월부터는 전범위로 갑니다. 수원수투 미적.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푸는 거기 때문에 100분 동안 수원수투 미적 풀고 해설하고 주간지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문항 일부 가지고 이런 낯선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해야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계속 시키고요.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고요. 저는 이제 주 1회 일요일 이렇게 저녁에 수업을 진행합니다. 올해 말부터. 네. 그리고 뭐 이건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. 일단 저 그 브로셔 보시면은 뒤에 이게 올해 수능 수학인데 제가 이거 사실은 공통 영역 해설이에요. 그러니까 고2 대상으로 제가 고2가 금요일에 수업이 있어서 목요일 수능 후에 그 다음 날에 해설 강의 찍은 건데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참조해 보실 수 있고 그 미적분 28강 아까 난이도 제일 높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이 수업에서 데리고 수업을 했었거든요. 어차피 애들도 다 미적분 대부분 풀 줄 알아서 이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보여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한번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고려하신다면 뭐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. 이게 첨부해 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